지금 이 순간대도 총성 하나 없이 아주 조용한, 하지만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첨단 기술, 그 심장을 만드는 핵심 소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이 작은 소재 딱 하나 때문에 한 나라의 첨단 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을까요? 이 극적인 가능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쓰이는 핵심 무기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업계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사건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물질,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반도체라는 아주 작은 도화지 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회로를 그릴 때 쓰는 특수 필름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없으면 아예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없으면 그냥 끝인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보세요. 일본이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무려 70에서 90%를 꽉 쥐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저기 가장 최첨단 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EUV용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건 무려 95%를 일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마스터키를 일본 혼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일본이 이 소재를 무기로 사용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시죠? 사실 우린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몇 년 전 2019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사례를 보면 되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19년 일본의 규제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저 포토레지스트 거의 90%를 일본에서 사왔어요. 이건 정말 우리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일본이 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었죠. 그리고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반도체 세척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수입량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90% 가까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당시 우리 산업계가 받은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죠. 당장 벨기에나 대만 같은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바꾸고 정부는 국산화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고 기업들은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중국도 우리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쓰는 전략은요. 2019년에 우리한테 썼던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비교를 보시면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2019년에 우리한테 했던 조치가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딱 아픈 부위만 도려내는 거였다면 2023년의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그냥 거대한 그물로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미국하고 아예 작정하고 판을 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럴 바엔 우리가 다 만들자 하면서 엄청난 국가적 프로젝트를 가동시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거죠. 국부 펀드에서 돈을 쏟아붓고 자국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무조건 국산품을 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찹니다. 바로 이 숫자, 40%. 2026년까지 포토레지스트 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바뀝니다. 이 싸움이 꼭 중국한테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공급망의 한쪽 끝에서 목이 졸리고 있지만 반대쪽 끝에서는 중국도 숨겨둔 아주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 카드가 뭐냐? 바로 히토류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전기차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이게 안 들어가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중요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자가 누굴까요? 네, 이 차트가 보여주듯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죠. 아까 봤던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독점과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0년, 2019년, 그리고 2023년까지 서로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낼 거라는 걸 일본이 과연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일본은 이미 2010년에 한번 크게 대인 그날부터 무려 15년 동안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방패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준비한 방패는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튼튼한 3중 방어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둘째, 국가 차원에서 잔뜩 비축해두고, 셋째, 아예 히토류 없이 만들거나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일본의 준비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80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이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6달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겁니다. 이건 그냥 계획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상당 부분 현실이 됐습니다. 과거 90%가 넘던 중국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확 낮췄고 호주, 미국, 베트남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중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뚫어놓은 거죠. 심지어 2026년부터는 아예 자기네 바다에서 직접 히토류를 캐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뒀다니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렇게 서로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과연 이 두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기술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인용구가 지금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은 완벽한 글로벌 협업의 상징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포토레지스트 같은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이 아름답고 정교했던 거미줄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효율보다는 안보가, 협력보다는 내 편이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각자 디지털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 우리가 알던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기술 세상은 결국 서로 으르렁대는 몇 개의 블록으로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공급망 시대가 막을 내리는 그 순간을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